첫 번째 달려보죠. 멱살 잡고 폭언입니다. 자, 세탁소 운영하는 이 사반 가족께서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면서 제보해 주셨어요. 만나보시죠. 자, 백발의 할머니 손님 세탁소 들어와서 옷을 저렇게 쫙 펼칩니다. 옷 여기저기를 짚으면서 여기 얼룩 있잖아 여기 아이고 하면서 막 다시 세탁을 해달라고 막 요구를 하고 있죠. 그렇게 불만 사항이 끝나나 했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갑자기 분노의 레이저 빔을 쫙 발사를 하는데요. 옆에 손님도 있는데 사장님 멱살을 훅 잡아당겼어요. 지금 보셨죠? 멱살. 자, 그러고는요. 죄 없는 또 옷걸이를 들고 계산대를 팍팍 하더니 거기에다가 그냥 삿대질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니까 자, 결국 그때 경찰이 옵니다. 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지난달 29일이고요. 저기가 서울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세탁소입니다. 한 7, 80대 정도로 추정되는 여성 손님이 아침에 찾아갔던 옷을 들고 와서는 이거 집에 와서 살펴보니까 주머니 쪽에 얼룩이 다 남아있다라면서 재세탁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인 제보자가 살펴보니까 실제로 주머니 쪽에 얼룩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룩뿐만이 아니라 옷에 고양이 털 같은 게 잔뜩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씩 떼면서 혹시 고양이 키우시냐, 털이 왜 이렇게 많이 붙어 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분노해서는 나는 고양이 안 키운다면서 버럭했던 겁니다. 그래도 일단 재세탁 접수를 해줬고요. 저 손님도 나가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에 다시 돌아와서는 다른 손님도 있는데 저렇게 사장님 또 멱살을 잡고요. 목소리 높이고 화를 내더니 옷걸이로 위협까지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서 이 제보자가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뭐 저렇게까지 화를 낼 일일까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우리도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그냥 얼룩이 있어요. 다시 해달라 그래서 사장님께서 다 주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털이 있으니까 이제 고양이 키우시나요 했는데 저렇게까지 화를 내실 일은 목소리는 안 들리니까 정확하게 워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화를 내셨어요. 근데 이제 동네 주민이시기도 하고 예전부터 오셨던 고객이라 이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사과도 끝까지 없고 따님하고도 전화를 해서 어머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했더니 따님께서도 나는 모른다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좀 이제 화를 부추기셨죠. 결국에는 이제 사장님께서 오늘 폭행, 폭언, 아이고야. 영업 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술 취해 흉기 난동입니다. 제목이 모든 걸 다 말해주는 이 상황 만나보시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되게 안 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기한 거예요. 사장님 아니에요. 그럼 또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뭐가 힘냈지? 나도 대박이. 왜 이래? 이렇게? 저랑 신나겠는데? 뭐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알았어요. 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진짜. 나오세요. 내가 이걸 찍어서 무슨 되는 거냐? 잘 벌어요. 잘 벌어요. 잘 벌어요. 아니야. 잘 벌어요. 잘 벌으라고. 잘 벌어요. 제발 저런 인간들한텐 테이저건 좀 아끼지 말고 팍팍 좀 쏘시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지난 3월 충북 제천에 있었던 새벽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떤 술집에 술이 잔뜩 취했던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 경찰이 갔는데요. 경찰이 가니까 더 난리를 칩니다. 또 왔네요 라고 경찰한테 태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이후에 유리문에 퉁쿵 받는 모습까지 보였고요. 급기야는 옆에 있는 가게, 원래 자신이 운영하는 복권집 같은데 이 자신의 운영 가게에 들어가서 흉기를 갖고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3단봉을 들고 포위를 했던 상황이고 제압을 했습니다. 결국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을 검거를 했는데 이후에도 또 가가는 모습이 연출이 돼요. 이송되는 도중에도 경찰을 향해서 계속 욕을 합니다. 현행법이니까 사이렌 좀 울리고 빨리 가라. 그리고 가행 진압한 거 이거 문제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급기야는
내 꿈도 공무원이었다라고 경찰 공무원이었다 수줍게 고백도 했다라고 해요. 관심 없어요. 경찰서 가서는 수갑 좀 풀어주세요. 만지지 말라. 또 난동을 부렸다 하고요. 결국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영상 다시 보면 말이죠. 은배 팀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세상에 칼 들고 막 이렇게 휘두르는 인간 가가지고 그냥 뒤에서 딱 이렇게 감싸 안고 너무 위험해. 저걸 잡을 때 이제 체포스를 배우긴 배우는데 저 테이저건을 쏘면 되는데요. 전번에 테이저건 쏴가지고 잠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저건 쏘는 걸 좀 주저하게 되다 보니까 몸으로 막는데 흉기를 들었을 때는 테이저건 사용을 했으면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아무튼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기가 막히게 뻔뻔입니다. 자, 당당하게 기막힌 행동을 보여주는 이웃들이 있다는데요.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쓰레기 분리수거장. 한 여성이 공용 수도를 틀고 있는데요. 자, 연결된 호스에서 물이 쫙 그대로 파란 차 분위기 위에 콸콸. 딱 봐도 세차 중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여성, 이 차량, 이 구도 어딘지 기시감이 든다 했더니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한번 방송했는데 저 여성 방송을 못 봤는지 계속 이러고 있더라. 그렇다니까요. 이런 양반들은 사건 반장 안 보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2일 날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당시 그 제보자에 따르게 되면은 이 주민이 지난 월요일 날 사건 반장에서 제보한 사건이 있습니다. 세차한다고 그걸 찍어서 이제 사건 반장뿐만 아니라 뉴스도 나왔는데 아마 저 주민은 저걸 못 본 것 같아요. 못 봤으니까 저렇게 하겠죠. 이날 아침 이제 차를 옮기면서 이리저리 옮기면서 세차를 거하게 하는데 뒷유리까지 저 세차하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보자가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해가지고 관리사무를 통해가지고 사실 확인 중인데 어찌됐든 저런 도로에서 무단으로 세차를 하게 되면 범법이 되기 때문에 저 여성분은 당연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웬 남성이 버스 좌석 2개를 차지한 채로 가로 본능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맞아 신발까지 벗어두고 다리를 저렇게 창가에 탁 올려놓고 룰루라라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져 있는데요.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진짜 교수님. 네. 저렇게 가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저 이상하게 진짜 버스를 타고 가세요. 본인은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은 너무 불편하고요. 왜 도대체 저렇게 신발까지 벗어놓고 저러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말 문화 선진국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민의식 좀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 보는 사람은 진짜 눈도 불편하고 또 냄새도 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자전거 통째로 들고 뿅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학생들 무리가 다리 밑을 저렇게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전거 거치대에서 스톱! 허리를 푹 숙이더니 자전거를 살피더니 그때 이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시작하죠. 야, 내가 앞에 들고 네가 뒤에 들고 알았지? 자, 바로 그때 자전거를 번쩍 들더니 그대로 뛰어가지도 않아 그냥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잠금 장치를 못 푸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들고 간 건데 심지어 저게 말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자전거였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저녁에 인천에 있었던 자전거 도난 사건인데요. 저 자전거가 전체적으로 검은색 자전거죠. 상당히 고가입니다. 한 200~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아들의 생일 또 졸업 축하 선물로 사준 이 자전거입니다. 아이고야. 되게 귀한 자전거죠. 그래서 저 자전거를 고등학교 바로 앞에 다리에 있는 거치대 자전거를 잠금 장치를 해가지고 주차를 해놨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남학생으로 보이는 인물 3명이 잠금 장치가 있으니까 그냥 통째로 들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CCTV 지금 다 나와 있죠. CCTV는 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선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건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2인 이상의 절도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증거가 있다면 진짜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전거에 행방을 아는 사람, 자전거가 전체적으로 검은색의 아주 고급 자전거입니다. 또 그리고 이 도둑질 해간 사람들 조금 알고 있으니까 좀 자수해라 이런 지지를 분명 올렸습니다. 얘네들이 말이죠. 지금 사진 속 저 자전거에다가 뭘 또 어떻게 해가지고 좀 달리 보이게 색깔을 칠하거나 뭐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골치 아픈 아내의 요구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오래전에 이혼한 뒤에 1년쯤 전에요. 국제결혼업체 통해서 베트남 국적의 19살 연하 아내와 결혼한 한 남성의 사연입니다. 그 아내는 친정에 두고 온 14살 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적응하고 나면 본인이 한국에서 취업해서 그 딸을 돕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연자가 매달 30만 원씩을 그 딸에게 보내줘 왔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이제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랑 소통하다가 좀 정보를 얻은 건지 지난 3월부터는 공장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200만 원 가량씩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업을 했는데도 그 남편인 사연자한테 베트남에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연자가 이제 당신도 돈 버니까 당신 돈으로 딸을 도와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하는 얘기는 이 돈은 딸 대학 보내고 또 노후 위해서 모아둬야 한다는 겁니다. 사연자 입장은 이겁니다. 어차피 생활비도 다 내가 내니까 당신이 30만 원 보내도 170만 원이나 다 저금할 수 있지 않냐. 사정 달라지면 내가 당신 딸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내는 완고하고요. 번역기까지 돌려가면서 대판 싸웠는데 아이고야.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돈 벌고 있으면서 한 푼도 안 쓰려는 이 아내. 이게 맞는 거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한국 베트남 커플이란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사연자 남편입니다. 여보, 응원이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야? 당신도 적잖게 버니까 아니, 당신 전 남편하고 사이에서 난 딸내미 생활비는 당신이 보내라. 이 얘기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사람 사는 이치는 똑같을 텐데 이게 무슨 경우야 도대체? 솔직히 그 아이가 내 새끼는 아니잖아. 참 동그라미입니다. 진짜. 자,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의 은배 팀장님. 자, 한국말이 조금 어눌하실 테니까요. 다음은 아내입니다. 은배, 너 하노이 와서 나 처음 만나서 뭘 했어? 네 딸 곧 내 딸 하면서 잘 돌봐준다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랑 결혼했지. 그거 아니면 내가 미쳤어? 왜 이 한국 땅까지 와서 이 고생해? 너 왜 말 달라져? 너 술값 조금만 아껴도 한 달 30만 원 만들 수 있어. 너 양심 털 수북수북 X. 자,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네. 사실 은배 팀장님께서 혼자 드셨는데 저도 사실은 거의 50대 50이에요. 진짜? 51대 49 정도로 이제 이 아내 편을 들어줬는데 왜 아내 편을 들어줬냐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내가 30만 원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고 나도 돈을 이제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남편의 도우면 이제 정말 선의로 돕는 거고 엄마는 정말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사를 나간 지 겨우 월급 한 번 받았어요. 3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면 지금 4월 중순쯤 월급 한 번 받았는데 그 첫 월급을 받았다고 해서 남편이 이제부터는 네가 내라는 건 너무 좀 각박해요. 그리고 남편이 어차피 내주기 시작했으니까 그 딸이 한국에 있어서도 용돈 30만 원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줄 수 있는 문제고 게다가 19살이나 차이 나는데 또 타지에 와 있는 아내, 그 딸 좀 부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박 변호사님. 아마 이게 좀 문화 차이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상황에 대해서 뭐 번역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딸, 전 남편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딸이라면 이제 현재 남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에 좀 그런 것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문화적 부분 때문에 아내분이 요구를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걸 좀 더 괴리, 좀 차이점을 좀 좁혀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금액이 좀 많다면 많지만 또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일단은 좀 주고 제대로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요거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좀 얘기할 필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배 팀장님 채팅창에서는 은배 팀장님 입장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는데요. 지금 이론과 실무가 틀려서 그래요. 제가 현직에 근무했을 때 외국 사람들 결혼하게 되면은 본국으로 한 30만 원, 50만 원 보내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 보통 반씩 나눠. 그러니까 요거는 여성도 15만 원, 남편도 15만 원 보내면 해결될 일인데 서로가 이제 자기 주장하는 거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딸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데리고 키우세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박 소장, 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박지현 변호사 말이 맞기는 맞지만은 실무적으로는 30만 원 보내는 게 아니고 반반씩 나눠서 보내면 해결된다. 라고 봅니다.
뭐 하실 말씀? 아닙니다. 네. 실무적으로 예. 하니까. 자, 이정현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요? 네, 담비맘님은요. 조금이라도 보태세요. 아무리 아내가 번다고 해도 혼자 감당하라는 건 아니죠 하셨고요. 라벤더님, 19살 어린 사람 데려왔을 때는 그 정도 각오는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아님, 이혼하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혜진님, 자기 돈은 아깝고 남편 돈은 쉬울까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